가 오는 시점이 됐다라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저는 전화를 받으면은 그동안 했던 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 물어보는 게 이런 시점에 꼭 집을 사는 게 맞는 건가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저는 첫 번째 질문이 그러면 집을 안 갖고 계시니까 렌트비를 얼마 내시냐고 여쭤봐요. 의외로 2,500불 이상 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따 다음번에 내용이 나오겠지만 2,500 렌트를 내서 그냥 그 돈을 사장시키는 것보다는 소득 공제를 받거나 그리고 바이다운 프로그램을 쓴다면 그분이 오버 프라이스로 집을 샀던 것보다는 지금이 훨씬 더 나은 겁니다. 제가 계산으로 한번 보여드릴 겁니다. 자,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 템포러리 바이 다운 프로그램이라는 건데 이거는 그냥 이자가 예를 들어서 지금 7%인데 이거를 이자를 6.5로 낮추고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고 페이먼트 자체를 낮추는 겁니다. 종류는 잠깐만 네? 질문 좀 해도 괜찮겠어요? 예, 괜찮습니다. 그거 우리 본론 들어가기 전에 네네. 조금 전에 설명한 그 인벤토리가 적고 또 뉴 컨스트럭션도 줄였잖아요. 네네. 미리 네, 그 금융위기 때하고 많이 다르죠. 네, 많이 금융위기 때는 오버 서플라이였고 맞습니다. 그럼 집값도 많이 안 떨어질 거고 그럼으로 인해서 숏셀이나 포클로저도 많이 나오지는 있을 수가 않을 없습니다. 거다. 그렇죠? 네. 그거 데이터가 때에 있는데 따라서는 사람들이 그걸 뭐 기다린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it's not gonna happen. 그러니까 쇼세일이나 뱅크럽시나 비율이 지금 몇십 년 만에 최저치로 갈 수밖에 없는 건 그동안 돈을 그냥 살수차로 다 뿌려줬기 때문에 돈 없어서 못 낸다라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2008년도도 저는 이 일을 했었고 하는데 차이점이 뭐냐면은요. 2008년도에 무너지기 시작한 거에 가장 결정적인 거는 사람들의 소득이 줄기 시작하면서부터 페이먼트를 못 낸 겁니다. 이제 서프라임이라고 하는 거는 왜 그 사람들이 그 시기에 이 높은 이자를 주고도 이 집을 살려고 했냐면은 2000년도에 911 터지고 난 다음에 앨런 그랜스펀이라는 이 페더럴 리저브 의장이 금리를 0으로 5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그때도 많이 올랐겠죠. 이거에 이제 시발점이 된 지역이 캘리포니아입니다. 1년에 10만 불씩 집값이 오르니까 사람들이 서프라임 융자로 해서 페이먼트를 많이 내더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건 주택밖에 없구나라고 많이 몰려들었겠죠. 몰리면 몰릴수록 집값은 더 올라가게 됐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04년 5년도부터 슬슬 집을 더 많이 짓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때 이자가 서프라임이 거의 9.5, 8.5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국제 경기가 안 좋아지고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레이오프가 먼저 선행이 된 겁니다.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틀린 거죠. 지금은 완전 고용 수준의 실직률이 3.5%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사지 멀쩡하면 나가서 돈 버는 거에는 지장이 없는 세월이고 그때는 이 사람들이 먼저 해고를 많이 당하니까 페이먼트를 낼 수가 없게 됐죠. 페이먼트를 낼 수가 없으니까 나는 집값 못 내겠어요 했는데 차압집이 늘는데 완공된 집까지 쏟아지는 바람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평균치보다 10.6%가 더 높은 걸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즉 집이 안 팔린다는 얘기죠. 아무리 좋은 지역도 집값이 떨어지지 않고서는 팔리지가 않았다는 얘기인 거고 지금은 집을 뺏기기에는 너무 고용시장이 너무 안정적입니다. 이거 조금 실업률이 올라가야지 인플레이션이 떨어지긴 할 텐데 나중에 이제 맨 끝에 보면 그 데이터가 나오긴 합니다만 집을 뺏길 수 있을 만큼 여력이 없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2021년도에 이자가 2%대, 3%대였기 때문에 그 정도 페이먼트를 못 내면 렌트비도 못 내는 겁니다. 그리고 못 낼 것 같다면은 이 사람들이 집을 팔면 되는 거죠. 자기가 샀던 가격보다 마이너스 날 수 있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국 전역에. 그러니까 폴크로저가 된다라는 거는 이 양반이 뭐 빚이 이 집에 린이 많이 있어갖고 개인적으로 빌린 빚이 있거나 하지 않는 이상에는 폴크로저 프로퍼리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지금 상황은 좀 그렇게 가고 있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내놓는 게 늘어난다는 뜻은 뭐냐면 페더럴 리저브가 이자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기 때문에 페더럴 리저브에서 올리는 이자로 영향을 받는 거는 크레딧 카드, 자동차, SBA론, 커머셜 여러 가지 기타 이런 것들은 이자를 올릴 때마다 페이먼트의 부담이 매월 증가합니다. 근데 집에 갇혀 살던 시절에 사람들이 보복적으로 쇼핑하고 뭐하고 카드도 많이 쓰고 했단 말이에요. 이자가 워낙 쌌으니까. 이 페이먼트가 급속도로 오르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캐시어 리퍼런스에서 이 빚을 갚는 게 나은 거냐
집을 팔아서 챙길 거 챙기고 빚 다 갚고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내가 옮겨 타는 게 좋은 거냐. 생각보다 집을 파는 걸로 선택하는 분들이 많은 이유는 캐시 리파이낸스라는 거는 집 밸류의 80%까지밖에 융자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80%의 지금같이 높은 이자로 재융자를 하는 것보다는 아예 집을 팔아서 빚을 다 정리하고 바이다운이나 이런 프로그램을 써서라도 다운사이즈를 하는 게 낫겠다. 이 숫자가 지금 계속 늘기 시작하는 거죠. 한 번도 자기네가 만져보지 못했던 금액만큼 올린 집들이 많거든요. 조저에 35만 42만 정도 했던 집이 55만 58만까지 갔거든요. 근데 이분들한테는 그냥 일반적인 월급을 받는 분들이라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이분들이 월급 15만 불 받아서 세금 내고 뭐하고 생활비 쓰고 1년에 모을 수 있는 돈은 아주 빡빡하게 모으면 maybe 2만 불. 그러니까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금액이죠.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기회를 놓치면 나는 돈을 쉬어보는 일은 죽을 때까지 없을 수도 있다. 죽고 난 다음에 생명보험 나오면 모를까. 이게 굉장히 큰 요인이라고 봅니다. 페드가 이자를 높인다라는 거는 이 사람들의 다른 빚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결정을 좀 더 앞당기게 촉진제가 되는 거죠. 지금 바이다운 설명을 드리자면 프로그램의 종류는 이렇게 10, 21, 3, 2, 1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뭐 계산하는 방법 굉장히 간단합니다. 1, 0으로 되어 있는 거는요. 우리가 받는 오늘의 이자가 예를 들어서 6.5였다고 가정을 하면 손님이 first year에 내는 이자 페이먼트는 5.5에 해당하는 페이먼트만 내게 되는 겁니다. 2, 1은 첫 해 2% 낮게 페이먼트를 내게 되어 있고 두 번째 연도 1% 낮게 내게 되어 있고 세 번째에 가서는 그냥 원래 받은 6.5로 돌아가는 겁니다. 얘가 제일 신박한데요. 3, 2, 1이면은 3% 낮게, 2% 낮게, 1% 낮게. 이제 다음번에 계산을 보여드릴 겁니다. 요거 보시면 10 바이다운은 뺐습니다. 계산이 임팩트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신청이 들어간 거는 2, 1 바이다운으로 많이 들어가게 됐는데 요거 좀 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세일즈 프라이스 50만 불에 5% 다운하시고 95%에 해당하는 돈을 빌렸을 때 30년으로 제가 요거를 만들 때만 해도 이자가 6이었습니다. 네, 비교만 보시면 됩니다. 이게 9월달 만든 거였는데요. 첫 해는 원래대로 한다면 6.0에 2,847불을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첫 번째 연도에는 이 손님은 2%가 낮은 4%에 해당하는 페이먼트 2,267불만 내면 됩니다. 매월 580불이 줄었죠. 근데 이 정도는 페이먼트가 적어져야만 바이어분들이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도에는 이 1이니까 5%에 해당하는 페이먼트 2,549불을 내게 됩니다. 한 달에 한 300불 차이가 나겠죠. 바꿔 얘기하면은 이자가 만약에 6이었다 하는데 여기에서 이자 5.75 됐어요. 별로 임팩트가 없어요. 손님들이 볼 때는 스틸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페이먼트가 500, 600 이건 물론 금액을 50만으로 계산을 했습니다만 이 정도 금액이 높다라고 했을 때 8, 9월 달에가 제일 많았거든요. 집 온고잉으로 진행하고 있는 컨스트럭션 론에 대한 걸 캔슬하겠다는 분들이 불러서 이거에 대한 부분을 다 설명을 드리고 제일 중요한 건 바이어가 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 이건 셀러나 빌더나 아주 월스 케이스는 저희도 또는 에이전트 분들도 협력을 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돈 리저브 계산하는 방식은 얘하고 더해서 12달 곱한 금액만큼 10,000불을 셀러가 리저브로 제공을 해주면 이 돈에서 손님은 이 금액을 내지만 디퍼런스 나는 것만큼은 이 리저브에서 나오게끔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빌더가 지금 조자 같은 경우 뭐 2만, 3만, 5만 막 이렇게 깎아주고 있는 거에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지금 현재 저희 동네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프로그램을 쓰면 손님이 그래도 사겠다고 진행을 한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금액부터 물어봐요. 얼마를 해줄까라고. 10,000불은 이걸로 해주고 20,000불은 집값을 깎아줘. 가능한 얘기죠. 물론 여기 뉴저지에 이 상황이 맞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손님들한테 이 정도의 페이먼트를 세이브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라는 거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5개월 전에는 아예 나와 있지도 않았었기 때문에 자 이게 2, 1 바이다운을 했었을 때 월 페이먼트가 600, 300 이렇게 줄어들게 됐죠. 리파이낸스는 원하시면 아무 때나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리저브로 10,000불을 지금 보관을 해놨어요. 누가 냈든 돈이든 간에. 근데 이 손님이 1년 뒤에 이사를 가게 됐어요. 캘리포니아로. 그러면 1년치 디퍼런스만큼 쓰고 남은 금액이 남아있겠죠. 리저브가. 이 금액은 원금에서 다 빼드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어분은 잃어버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돈 안 들어갔죠. 월 페이먼트 적게 내고 있다가 리파이낸스를 하던 집을 팔던. 근데 제가 손님들한테 이 투원 바이다운에 대한 부분을 많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기 에이전트님도 잘 아시겠지만 미국에는 캐피털 게인 텍스가 2년 거주용으로 살았을 경우에는 면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2년입니다. 2년 동안 지금 만약에 집값을 더 싸게 살 수 있었고 적게 낼 수 있었고 했다면은 정 이게 못마땅하면 2년 뒤에 집을 팔아도 괜찮아요, 사실은요. 이자가 낮아지게 되면 수요는 더 몰리게 돼 있어요, 당연히. 나중에 이제 뒤에 가 보면 다른 자료들이 나오겠지만 렌트라고 있는 사람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근데 이 사람들이 뭐 100% 다 집을 사겠느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집을 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았기 때문에 2020년, 21년도에 비딩이 몰리면서 집값이 많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래서 이 투원 바이단을 설명을 할 때 저는 그런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셀러분들, 빌더분들 제공을 해주게끔 하면 이 금액을 리저브로 넣어놓고 손님 돈이 안 들어간다는 것에 있어서 거부하는 사람은 없어요. 뭔가를 더 달라는 분들은 많습니다. 이거 말고 더 없나요?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이 경우는 다운 페이가 상관이 없는 거고 크레딧 스코어는 상관이 없어요. 이건 그냥 제공된 크레딧으로 이 금액을 메꾸는 거기 때문에 바이어분들의 퀄리피케이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융자만 나온다면 되는 거죠. 전보융자도 가능한 거고 일반 컨포밍도 되고 FH도 되고 VA론도 되는 겁니다. 잠깐 질문이 이해를 있나요?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먼저 그 뭐야 마이다 그만 530을 1년 있다 팔 때 원금에서 그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10,000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네, 2년 동안 그거 바이다운 하겠어요. 하려면 리저브가 필요합니다. 그게 셀러 컨세션인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셀러스 컨세션으로 넣어놨는데 580불을 그냥 600으로 잡고 12달 곱하면 한 7,000불 나간 겁니다, 지금. 그러면 이 돈에서 7,000불 남아있죠. 네. 7,000불 뺀 나머지 3,000 얼마가 남아있겠죠. 이 금액을 이 사람이 페이오프 할 때, 집을 팔 때 원금에서 빼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남아있는 원금, 프린시플에서. 그 남아있는 돈은 원금이면 거의 한 8,000불 3,000불 남은 거. 50만에 융자받은 게 5% 다운했으니까 47만 5천을 빌렸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리지널리 1년 동안 하고 나면은 원금이 내려갔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남아있는 금액에서 쓰지 않고 남은 리저브에 대한 거는 전부 원금에서 다 공제를 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저는 처음에 이해하기를 네. 이게 그 디스카운트 포인트, 그러니까 선이자 사는 거 같은 개념으로 생각을 했는데 틀립니다. 그거보다 더 좋은 거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리저브를 해놨다가. 그렇죠. 그 디퍼런스가 뭐냐면 그거를 레이트 바이다운이라고 합니다. 이자를 낮추는 바이다운하고 이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자가 현재 그냥 드릴 수 있는 이자가 6.5라고 한다면은 이자를 이건 적으셔도 됩니다. 0.25 이자를 낮추기 위해서는요 1% 오브 론 어마운트의 디스카운트 포인트 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손님이 50만 불을 빌리려고 하는데 6.5인데 손님이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나 6.25를 받고 싶어요. 그러면 50만 불의 1% 5천 불 돈을 내면 이자를 6.25로 해주는 겁니다. 이거를 permanent rate buy down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이자는 6.25로 그냥 쭉 가는 겁니다. 계속.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선이자. 맞습니다. 그건 디스카운트 포인트라고 부르는 게 네. 바이어 입장에서는 어떤 게 항상 저도 그 포인트 사는 거에 대해서 그거 하는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포인트를 사는 게 안 사야 됩니다. 아, 사는 게 낫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에 따라 맞습니다. 네. 그러기도 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한 번도 이걸 저도 26년 동안 처음 겪어봤으니까 3, 4, 5, 6, 7이 나오는 건 처음 봤어요. 이거 포커 칠 때 말고는 처음 봤는데 이자가 5가지 종류가 한 해에 나온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는 2021년도, 20년도에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뭐 민주당 응원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돈을 너무 많이 풀었습니다. 이따가 지루하지 않으면 설명 왜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올라가게 됐냐면 결국에는요 노동력이 많이 줄어드는 바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돼 있는 사람들의 웨이지를 올려주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된 겁니다. 예를 들어서 TV 하나 만드는데 인건비가 10불이었으면 이걸 500불에 팔 수 있었는데 인건비를 20불씩 줘야 되는 상황이 되면 얘를 500불에 팔 수가 없겠죠, 회사는. 이게 다 만들어진 걸 또 딜리버리 하려고 그러는데 딜리버리 하는 사람 코스도 올라갔고 기름값도 올라갔고. 그래서 지금 페드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거는 실직률입니다. 우리는 뭐 인디펜던트 에이전시니까 틀리겠지만 실직률이 높아진다는 게 인플레이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냐면 실직자 숫자가 많아져야만 이 사람들을 조금 더 싼 노동력 가격으로 갖다 쓸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페더럴 리저브에서는 실직률 5%가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이자를 갖고 장난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자를 많이 높임으로 해서 얘기가 잠깐 샜습니다만 이자를 많이 높인다라는 거는 실직률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일단 첫 번째 주식이 폭락을 하게 됐죠. 근데 회사는 주식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회사채라는 걸 발행을 해요. 컴퍼니 페이퍼라는 거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자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빌려온 돈에 대해서. 그런데 이자를 이런 식으로 막 올려버리면 나라의 채권 가격이 이자를 4% 5%를 주고 있으면 회사들은 돈 빌려다 쓸 때 6% 7% 줘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경영 실적이 훨씬 더 악화될 수밖에 없겠죠. 그게 메타고 그게 지금 구글이고 빅테크 기업들이 다 박살이 나고 있는 이유가 자기네가 빌려다 쓴 돈에 대한 이자 비용 부담이 훨씬 더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매출을 기록한다면 방법은 없어요. 그냥 사람 자르는 거밖에는. 이따 보면 그 데이터가 많이 나오겠습니다만. 다른 질문인데요. 예. 기업들이 그렇게 돈을 빌려다가 많이 썼잖아요. 네네. 그러면 걔네가 이자가 올라가면 이미 빌려 쓴 돈에 대해 그쵸, 이자 오르죠. 연동으로 올려요? 그럼 기업들이 빌려다 쓰는 건 픽스라는 게 없는 겁니다. 이게 이자가 왜 30년 픽스, 20년, 25년, 10년 이렇게 나뉘는 거냐면요. 페니메이라고 들어보셨죠? 페니메이 프레드 맥에서 채권을 발행을 해요. 이 채권의 종류가 30년짜리, 10년짜리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오늘 제가 페니메이인데 제가 발행한 채권을 사주셨어요. 그럼 제가 선생님께 이자를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저는 이 돈을 갖고 뭔가를 굴려야 이자를 드리게 되죠. 이 돈을 랜더들한테 빌려주는 역할이 페니메이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오늘 제가 5를 드리게 했다면 저는 랜더한테 6을 받아와야 1%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30년 만기 채권이 있기 때문에 30년 만기 고정 이자율이 있게 되는 겁니다.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건 3, 2, 1입니다. 3, 2, 1은 정말 드라마틱하죠. 저 정도 빌렸을 때 800, 500, 200인데 이거는 어떤 케이스에 통할 수 있는 거냐면요. 이 동네는 금액이 워낙 비싸지 않습니까? 조지아는 좀 우리 시골이라 조금 가격이 여기보다는 좀 이지하지만 조지아에서도 1 밀리언, 1.5 밀리언짜리 집들도 많이 있어요. 이런 집들은 가격을 네고시에이션 할 때 폭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니까 뭐 150만 불짜리 집에서 5만 불 깎아줘 이런 거는 그냥 애교고 뭐 10만, 15만 이런 식으로 들어가죠. 그런 집들한테 할 때는 야, 집 가격은 이만큼을 깎고 나 리졸브로 2만 불 필요하니까 2만 불은 이걸로 내줘가 조지아는 먹힙니다. 그러니까 전보융자는 이게 통한다는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네. 이런 걸 보면 당연히 1, 2, 3 있으면 당연히 바이어들은 3를 검색할 거예요. 정말 좋은 질문인데 맨 끝으로 갔다가 살짝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너무 많아서 지겨우셨을 그걸 텐데. 모르면 모를까. 자, 여기 보시면 맨 마지막 장에 셀러나 렌더나 에이전트가 줄 수 있는 클로징 코스트 컨세션의 리밋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요. 다운페이를 20% 또는 그 이상을 하는 경우는 셀러나 여러분들 저까지 다 포함해서 토를 6%에 해당하는 돈을 컨세션으로 받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 페니메이 룰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20% 다운 미만일 경우에는 3%까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집값이 50만에 3%면 15,000까지 클로징 코스트나 또는 다른 컨세션을 받을 수가 있는 건데 3, 2, 1 하는데 아까 2만 불 필요하다고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보 얘기를 한 겁니다. 전보융자는 기본적으로 20% 다운페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6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1.5 밀리언짜리 집에 6이라면 9만 불이죠. 9만 불이면 뭐 충분히 2만 불 내고도 가격대로 다 내고 해놓고. 조지아는 지금 현재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한 사람들
빨리 이사를 가야 되거나 현금화를 빨리 원하는 사람들 또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 한국 분들 중에는 한국의 환율이 지금 많이 치솟았지 않습니까? 지금 집 팔아서 한국에다 돈 보내는 게 오히려 벌 수 있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에 집을 살려고 집을 파는 분이 있다. 그렇죠. True story. 1,500까지 못 살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다시 돌려가서 이거 너무 그리고 많은데 한 가지 포인트는 아, 예. 그 리저브 돈 말이죠. 네. 10,000불 여기서는 20,000불. 네. 그게 바이어가 이렇게 자기가 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낼 수가 법적으로 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셀러가 내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걸 셀러. 네고시에이션 프로세스로 해서 그렇죠.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죠.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이제 렌더에 따라서 렌더가 이제 저희도 낼 수 에이전트 있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제가 그 다음 장에 바이어의 나옵니다. 다음 장에 컴퍼니에서 그걸 어떻게 오케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 다 공부하고 나중에 그렇죠. 질문하죠. 네. 왜냐면은 가봅시다. 네. 이제 나옵니다. 자 네. 이거에 대한 돈을 이 리저브하는 돈을 셀러 그냥 일반적인 집 경우에 새 집인 경우 빌더 죄송합니다 이걸 저희가 먼저 넣었어야 되는데 에이전트님들 랜더분들 인프로이어들 이 5개의 구성원은 이 돈을 기부를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 내시라는 뜻은 아닙니다. 얘네들이 다 내면 제일 좋죠. 우리한테는 얘네가 내주는 돈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리저브가 10,000불이 필요한데 셀러가 죽어도 9,000불까지만 내주겠대요. 그 정도 디퍼런스는 저희가 냅니다. 그냥 저희가 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겠다고 하면 기꺼이 받죠. 반반씩 500 낼 수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커미션은 그거보다 작은데? 500불보다요? 그러면 안 되죠. 이렇게 내실 수 있는 구성원인데 바이어는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손님한테 설명을 드릴 때 일단 금액이 줄어드는 걸 보면 이분이 월급이 활짝 펴지면서 살짝 웃습니다. 이건 뭔가요? 맞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네가 내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없어. 일어납니다. 그냥 자리에서 그냥 벌떡 일어납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재용자 할 때 남는 금액을 다 빼드린다고 하면 손님들이 한 60-70%는 꼭 이 얘기를 해요. 우리가 손해 보는 건 없네요라고. 이 바이어분들은 늘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를 부담한다라는 거에 대한 게 없으면 안 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런 거 전제는 한 3년 이내에 이자가 다시 내려간다는 전제. 그게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제가 더 빨리빨리 설명드릴게요. 준비를 잘하셨네. 네,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거에 대한 게 다 나옵니다. 이 바이다운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 당연히 페이먼트 아까 보신 것처럼 낮고요. 대신 세금 공제를 받을 때는 이 사람이 페이먼트는 2%를 낮게 내는 페이먼트를 냈지만 소득 공제를 받을 때는 6.5 나간 이자에 대한 6%에 나간 거에 대한 소득 공제를 다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리파이낸스 하는데 제약 조건 없는 거고요. 남은 돈에 대한 건 원금에서 다 빼드리게 돼 있고 손님 파켓에서 나오는 돈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5가지를 정리를 한 거는 여러분들께 이 프로그램에 대한 걸 손님한테 대신 설명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옵션이 있다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세일즈를 하시는 데는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는 거고 제 자랑 같습니다만 11월 달에가 8, 9월 달보다 훨씬 클로징이 많습니다. 제가 희한하죠. 이게 사람들 심리라는 게 이 이자 높아진 걸 뉴 노멀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일반적인 걸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지만 집값은 떨어지니까 우리한테도 어쩌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많이 써드린 프리어프로가 19장을 썼거든요. 작년에. 손님 인컴도 20몇만 불이고 많은데 모아놓은 돈이 없는 거예요. 넣는 족족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 집을 못 샀습니다. 이분은 렌트 4,200 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주재원으로 해서 이렇게 좀 법인장급이라 월급을 많이 받는데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한국 환율도 비싸니까 최소한 다운페이를 조금만 넣고 그래야지 환율이 떨어졌을 때 이제 갖고 와서 중간에 리캐스팅이라고 해서 중간에 원금만 갚고 재용자 안 하고도 낮출 수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는 저렇게 한 달에 500불, 800불을 더 20% 다운하는 것만큼의 차이를 더 적게 낼 수 있다면 why not? 지금 무리하게 1,450원에 갖고 와야 될 이유가 없죠. 다음 장 가보시면 이게 실례로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로 저희가 클로징을 한 겁니다. 요거 좀 쓰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10월 28일 날 이슈 파이널 CD가 나갔고요. 클로징은 내일 모레 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죠. Year first, year second, year third. 원래는 이 사람은 988 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융자 금액이 워낙 조그만 분이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썼는데 여기 4.99로 나오죠. 4.99로 나와 있고 첫 해는 797불 88천 원 나가는 거고 세컨 해에는 891불로 나가게 됩니다. 이 융자 금액이 컸다면 여기 곱하기 4를 했다고 치면 디퍼런스는 500불 이상이 훨씬 더 넘겠죠. 14만 8천일 때 100불이 줄어드는 걸로 나왔으니까 이 손님도 당연히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라는 걸 흔쾌히 오케이를 하셔서 이분이 이제 제일 만만해갖고 처음에 금액이 적어갖고 다운페이를 워낙 많이 하신 분이고 자, 두 번째 보면 어느 게 더 낫냐라는 걸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60만 불짜리 집에 인컴이 한 15만 불 되는 사람이 다운페이는 5%만 준비가 되어 있으면 2021년도에는요. 이건 조자에 실제 있었던 거의 평균치입니다. 이 정도 집이면 그냥 에버리지로 7만 정도는 써야지 집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버비링으로. 또 이 사람은 60만짜리 집을 67만에 샀다는 얘기죠. 자, 67만에 사서 5%를 다운했으니까 빌리는 금액은 63만 6,500불이 됩니다. 여기에 이자가 3%였었으니까 원금하고 이자는 268351이 나왔다는 얘기고 제일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이 파트입니다. 우리 에이전트님께서 바이어분들하고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자가 비싼데 사야 되라고 한다면 마침내 뉴저지도 바이어스 마켓으로 돌아온다면 진짜 중요한 건 이거예요. 3년 뒤에 이 사람은 63만 6,500으로부터 해서 이자는 낮았지만 59만 5,400불이 남아 있다고요. 원금이. 그죠? 이게 원금은 남아 있는 겁니다. 요 옆에 2022년도로 와서 볼 때는 이것도 제가 굉장히 소박하게 적용을 했습니다만 지금은 60만짜리 집에 2만 불 깎는 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그러면 이분은 58만에 샀겠죠. 그럼 융자 받는 금액은 5%를 다운하니까 55만 1,000불을 빌리게 되는 거고 요거 만들 땐 또 6.5였었습니다. 6.5로 적용을 한다면 페이먼트는 당연히 이거보다 많이 늘어납니다. 한 900불 차이가 나겠죠. 한 990불. 3,482불입니다. 많이 늘어나죠. 여기서 일단 저혈당이 옵니다. 손님들이 깜짝 놀라죠. 하지만 중요한 건 3년 뒤에 남아있는 거에 원금을 비교해 보면요. 6만 4천 불 차이가 나죠. 이게 누가 더 나은 거냐면요. 얘가 더 좋은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왜 이게 더 좋을까요? 가격 자체가 그럼 가격도 작고 빚을 적게 줬어. 빚을 적게 바이 줬고 다운을 적용한 거보다 베리 나이스 85점. 이거는 재용자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고 집값을 높게 산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집값을 털어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의 바이다운이 그 다음 장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기 하나 더 넣는 건요. 모기지로 나간 돈에 대한 이자로 나간 거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습니까? 원래 얘는 18,000, 얘는 35,000이에요. 네. 훨씬 더 많이 받죠. 이자를 많이 냈으니까. 네. 그렇죠? 그게 다음 장입니다. 이렇게 계산한 겁니다. 빌리는 금액 전장에 있던 것처럼 63만 6,500과 55만 1,000불에 당연히 페이먼트 늘어나서 기분 좋을 일은 없지만 소득공제를 더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보시는 것처럼 790구나. 799불 차이가 납니다. 한 달에 800불 차이가 나는 거죠. 근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 얘는 이자가 낮으니까 18,900, 얘는 이자가 높았으니까 35,000원 공제를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인컴 텍스를 내야 되는 걸 그냥 아주 그냥 심플하게만 이분이 기독교 신자가 아니다라는 가정하에 계산했을 때 23,000 돈의 세금이 19,000 정도로 줄었다면은 차액이 4,000불 세금을 더 적게 내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뭐 공식이에요. 그냥 나와 있는 거니까. 이자를 많이 냈기 때문에. 그렇죠. 이자로 나간 부분과 프로퍼티 텍스 나간 부분에 대한 건 다 공제를 받는 겁니다. 예전에는 트럼프가 2018년도에 소득 이 세법안을 개정해서 기본 공제를 늘리기 전에는 프로퍼티 텍스 전액을 다 뺐죠. 그랬죠. 그때는 뉴욕, 뉴저지 계시는 분들이 왔다죠. 막 텍스가 2만 몇천 불 나오면 다 뺐으니까. 텍스로 뺄 수 있는 건 10,000불이 캡이에요. 그러니까 10,000불에 얘를 더하는 거예요. 45,000원을 뺄 수 있고 얘는 28,000원을 뺄 수 있고. 그러면 소득세가 아주 그냥 일반적으로만 계산해서 4,000불이 줄었다면 한 달에 334불 줄어드는 거랑 마찬가지죠. 지금 페이먼트는 799 800불 늘었지만 334가 세금으로 줄었으니까 계산을 해보면 이거하고 이거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다운을 썼다면
4.5%로 계산했다면 2,791불이 나온다고요. 그럼 2,791불에서 텍스 334불을 더 빼면 이 사람은 2,457불 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근데요, 차이가 없죠. 아까 그 6사람이 컨세션 주는 네네. 뭐 5. 5사람 셀러, 빌더, 에이전트, 랜더, 3%? 인포예요. 네, 6%. 6%? 네. 그거는 원래 있었어. 원래 페리메이 가이드라인입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닙니다. 아니 원래 바이다운은 우리는 처음 들었거든요. 이게 제가 융자 처음 시작했던 96년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아, 문제는 마켓이 셀러스 마켓이면 이걸 받아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자가 3%대면 이걸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페니메이가 릴리스는 안 한 겁니다. 지금 이자가 너무 많이 높아지고 무드가 완전히 바이어스 마켓으로 조지아는 넘어갔기 때문에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니까 일단 다 안 살래요. 우리 그러면 동네에서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는데 아직까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풍이 밑에부터 지금 지고 있기 때문에 슬슬 올라오게 될 겁니다. 조지아를 오시면 여기가 조지아야. 해당됩니다. 아, 여기 조작비도 계셔. 바뀌게 될 겁니다. 분위기가 이자를 조금씩. 많이 낸다는 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는 100% 텍스 디덕터블. 맞습니다. 75만 불까지 돼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요새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네. 이게 어저스터블로 이렇게 모기지를 얻었다가 리파이넌싱을 7년 암인데 못했어요. 근데 이자가 많이 올라가잖아요. 페이먼트 언제 끝나나요? 그 7년 듀가 끝나는 기간이 끝났어. 끝나셨어요. 잠시 그래서 기도하고 지금 가야 막 되나? 올라가는데 근데 이자를 많이 내지만 그게 네. 만약에 텍스 디덕터블로 다 커버가 된다면 나쁘지 않아요. 아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 이자의 레벨이 얼마냐인데 어저스트블 모기지는 1년에 올라갈 수 있는 캡이 2%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갖고 있었던 이자가 2.5였다면 올해 올라갈 수 있는 넥스트 12개월 동안은 4.5가 되겠죠. 네. 그냥 그거를 조금 더 즐기셔서 네. 지금 이자가 넘지 않는 섬이라면 그걸 유지하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일단은 그걸 유지하고 계시는 게 나은 겁니다. 그게 괜히 리파이넌싱인데 그래서야 하는 것보다. 저희도 먹고 살려면 하셔야 되는데 어차피 에이전트님들 거에 대한 거는 뭐 저희가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어저스터블 모기지의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원금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페이먼트를 1년에 한 번씩 계산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내가 2.5로 그동안 7년 내놨던 거랑 원금이 줄어들었으니까 4.5로 계산해도 그렇게 페이먼트가 아주 큰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every year 하죠. 네, 1년에 한 번씩. 그래서 이제 7/1이라고 하는 겁니다. 7년 픽스고 every 1year마다 바뀌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으실 걸로 보입니다. 얼굴이 평안해지시네. 자, 이거 설명이 제가 이걸 드린 이유가 우리 에이전트님들께서 이런 부분까지 다 얘기를 해야 되는 거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워낙 바이어분들이 좀 주저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 친구들이 만약에 싱글이고 세금 비율이 높은 사람이라면 뭐 굳이 이렇게 오버비링 해가면서까지 집하는 방법보다는 지금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 제일 중요한 거 얼마 내고 있냐겠죠. 렌트를. 여기도 렌트가 뭐 적진 않은 편이니까 이쪽까지도 이제 셀러스 마켓에서 완연하게 바이어 쪽으로 돌아온다면 그때는 이런 내용을 한번 같이 고업을 해주시면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을 공지하고 하는 회사가 아직 잘 없죠 이제. 저희가 아마 제일 빨리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이번 달 11월 달에 이걸로 크로징하는 게 14개가 스케줄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다 그 새집 컨스트럭션을 해놨던 분들인데 이자가 자꾸 오르니까 캔슬하려고 했던 부분이 많은데 이제 에이전트 분들이 너무 힘드셨겠지만 의외로 쉽게 풀린 게 빌더들이 그냥 전화 한 통화만 해줘요. 그냥 그 정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상황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진짜로 페이먼트를 못 내서 지금 마켓이 슬로우한 것보다는요 심리적인 거에 대한 부담이 제일 큰 겁니다. 지금 이거 내가 제일 이자도 비쌀 때 나만 덤탱이 쓰는 거 아닌가. 근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우리끼리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유튜브 나와서도 그 얘기를 했는데 이자가 백날 낮아도 나한테 기회가 오지 못하는 게 더 힘든 거고요. 맞아요. 이자가 다시 내려가게 된다면 이 사람들 어차피 집 못 사요. 아니 실제로 젊은 사람들은 네. 지금 이제부터 내려가면 사겠다고 네. 그렇게들. 그래서 퍼스트타임 홈바이어를 주로 에이전트님께서 타겟으로 잡으셔야 되는 이유가 페더럴 리저브가 이자를 많이 올리고 아까 제가 채권 가격이 좋아지고 있다. 채권 이일드가 즉 CD는 아닙니다만 채권을 사는 거에 이일드가 4를 넘어갔거든요.
그러면 큰 돈을 갖고 있는 인베스터 입장에서 볼 때는 투자용 주택을 사서 들어오는 캡보다 적긴 합니다만 이건 100%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사는 사람. 독수리 마크 찍혀 있는 채권을 사면 이자는 따박따박 나온다는 얘기죠. 바꿔 얘기하면 인베스트먼트 쪽을 관심을 갖는 사람의 숫자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기사들을 보면 은행의 CD나 장기 적금 같은 걸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가 그 얘기인 겁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모기지 이자를 2.99에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모기지를 페이오프하는 만큼의 돈이 있어요. 50만 불이. 이걸 페이오프하는 게 낫겠습니까? 아니면 세이빙스 어카운트에 넣는 게 낫겠습니까? 그렇죠. 선생님 많죠. 지들 사는 게 나은 거죠. 이자가 더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이자 받아서 내 이자 싼 걸 줘버리면 어딘가요? 어딘가요? 광고하더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정 기간은 줄어들 걸로 보이고 이 사람들이 빠진 자리에 first time home buyer들이 더 get more chance. 제가 볼 땐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들 주무시기 전에 빨리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극단적으로 방금 설명드린 거에 대한 다시 한번 표를 정리한 거예요. 조금 더 그냥 보기 쉽게. 론 어마운트 똑같고 이자는 차이가 나고 999 차이 날 때 누가 더 소득 공제를 많이 받을 것이냐에 대해서 요건 요 표는 그냥 보시면 다 이해되시고 두 번째 장에 제가 정신없이 만들긴 했습니다만 15만 불 정도를 버는 싱글이 집이 없다 일 때 세금을 2만 6천을 내야 되는 거고요. 집을 샀다 그러면 세금이 2만 68불로 줄어드니까 6천 불 텍스 차이가 나죠. 근데 이거에 적용한 거는요. 이 사람이 기본공제를 이건 기본공제를 받았다는 얘기예요. 12,950불 기본공제만. 15만에서 12,950불 뺀 13만 7천이 소득세를 내야 되는 소득인 거고 집을 사고 나면 항목별 공제, 아이템아이즈 텍스 디덕션이라고 해서 스케줄 A라는 게 들어가게 돼 있는데 텍스는 10,000불로 넣어놨고요. 모기지 이자로 나간 거 뺐습니다. 여기 기프트 채러티나 헌금 낸 거는 안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여기 모게지 인슈런스가 들어가는 융자는 모게지 인슈런스도 뺄 수 있습니다 지금. 더 많은데 칸이 모자라고 안 했습니다. 그냥 PMI도 뺄 수 있습니다. PMI 뺄 수 있고요. 메디컬 덴탈 익스펜스 나간 거 뺄 수 있고요. 정말? 예, 헌금 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보수적으로만 비교했을 때도 텍스가 6,000불 차이가 나니까 이걸 좀 더 신랄하게 교회 다니시는 분이라면 훨씬 더 많이 줄일 수가 있죠. 메디컬 덴털은 네. 회사에서 내주잖아요. 네, 보통. 본인이 부담 비율, 본인 부담 비율에 대한 거. 제가 원래는 여기 그 스케줄 A를 넣었었는데 정말 지겨우실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런 게 네. 맨날 세금 내고 다 했어도 이 자세한 걸 몰랐다가 이렇게 하니까 되게 도움이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엑셀로 만들어 놓은 차트가 있어요. 융자를 손님이 이만큼을 받고 이 사람의 인컴이 얼마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텍스가 얼마 줄어든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인풋만 하시면 자동으로 이 사람 텍스 줄어드는 거. 이제는 바이어분들 만날 때 그런 활용을 하시면 그런 훨씬 프로그램이 낫습니다. 있어요. 제가 도움이 제가 많이 만들었는데 약간 조잡하긴 합니다만 엑셀이네. 엑셀로 제가 만들었는데 하나 보내주시죠. 이게 저기 우리 한 사람만 보내주면 되는 거. 왜냐하면 그러세요? 지금 개념은 알아도 이렇게 아니야 설명을 저렇게 못 설명돼서 하잖아. 나오면 근데 얘기하기 이게 굉장히 숫자가 좋죠. 맨 앞장에다가 융자 금액을 넣으시고 이자를 넣으면은요. 네. 맨 끝에 장에는 이 사람의 소득을 넣어줘야 됩니다. 얼마라고. 네. 그리고 결혼했나 안 했나를 넣고 좋네. 그럼 자동으로 쫙 다 나옵니다. 이 사람 세금 얼마 줄어드는지. 사장님한테 보내주시면 우리가 다 받아요. 그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관심이 있으실 수도 있고 오늘 2시에 FOMC에서 미팅을 하는데 오늘은 0.75로 올리는 거에 대한 거는 거의 기정사실로 확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저리. 예. 에이구. 관장하는 거죠 진짜.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경기 폭락했을 때부터 해서 이자는 계속 낮게 왔고 그다음에 단계별로 올리다가 정말로 트럼프가 제롬 파웰을 임명해 놓고 너 죽일 거예요 그랬더니 내렸죠. 그래서 우리 2019년도에는 이자가 4%대 초반 또는 밑으로 내려가서 좀 괜찮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코로나 튀어나와갖고 이것도 우리 올스탑 하는구나 했다가 이자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바람에 이자가 낮아지고 재택근무를 하다 보니까 주택에 대한 수요가 폭증을 하기 시작했죠. 이렇게 왔는데 제가 정말 26년 만에 이렇게 올라가는 걸 처음 봅니다.
이런 폭을 처음 봐요. 아, 0.75를 3번. 이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이자를 올리는 거죠 지금. 이게 4%까지 간다는 얘기죠 오늘. 그러면 환율은 1,500원까지 근접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모기지 이자는 8%까지 갑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프라임 레이시예요. 기준금리고 모기지는 채권금리를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희망이기도 합니다만 애널리스트들이 나오는 걸로는 이제부터는 채권을 사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채권을 사면 무조건 돈을 번다라고 나와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든 골드만삭스든 전부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채권이 재무성 발행하는 채권이든 모기지 채권이든 지금 사놓으면 무조건 번다라고 나와요. 내년에 채권 가격이 좋아질 거로 나온다는 얘기고 채권 가격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모기지 이자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게 금리가 0이었다고 모기지 이자가 0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얘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런 급박한 속도로 3월에 0.25, 5월에 0.5, 0.75, 0.75, 0.75, 0.75 왜 이렇게 이자를 빨리빨리 올릴까요? 왜 이자를? 인플레이션.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어떤 식으로 막으려고? 채권 쪽으로 실업률을 채권 쪽으로 돈을 회수해야지. 회수해갖고 그렇죠. 풀어놨던 돈을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요.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아까 제가 이제 실업률. 실업률과 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지네가 나눠준 돈이 너무 많았죠 그동안.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식, 채권, 동전, 뭐 집 막 미친 듯이 떠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돈이? 주식에 제일 돈이 많이 가 있죠. 이 주식이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여력 자산이 더 많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자를 높여서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건 나스닥이에요.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들은 자금력이 충분하지 않거든요. 다우존스, S&P 500은 다 이거 있는 애들이에요. 없는 애들이 제일 타격을 받죠. 회사채 발행해서 이자를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주식이 슬금슬금 떨어지기 시작하죠. 주식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내가 제 개인적인 얘기입니다. 10만이 날라갔어요. 10만 불이 쓸 수 있는 만큼의 여력이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제가 돈을 못 뺀다고요 지금. 사람들이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거에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이자를 올렸는데 두 번째 이유는 국내적으로는 이렇게 기업들에 대한 부담금을 높여서 실업률을 조금 인위적으로 늘리려는 부분도 있고 주식을 떨어뜨려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돈을 줄이는 것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대외 환율 관계에 대해서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은 지금 죽음이에요. 한국 1,500원까지 가고 있죠. 영국 처음이에요. 1달러에 파운드가 1.1이에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1.05였는데 네, 조금 올랐습니다. 바꿔 얘기하면은 환율이 1불에 1,500원까지 갔다는 얘기는요. 이거를 올해 1월 달에 1불 주고 사오면은 1,500원 1,000불짜리 한 개를 샀지만 지금 한 개 반을 갖고 온다는 얘기예요. 바꿔 얘기하면 미국은 해외 전 세계로부터 모든 걸 수입하는 나라인데 수입 단가를 최소 20%에서 25%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전례가 없이 미국이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지금 유로는 2.25밖에 안 돼야지. 이 금리 차가 나는 거가 왜 달러가 강해지는 거냐면 미국에 오면 4%를 주는데 이자를 한국에 있는 돈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해외 기관들이 투자했던 주식들 다 팔고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대한민국에는 굉장히 안 좋은 거죠. 풀린 돈이 더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돈이 실제로 들어와서 미국에서 얘네들이 곧바로 투자에 연결하지는 않죠. 얘네 나라들 돈의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 나라 돈을 갖고 있다는 건 위험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얘네가 제일 목표로 노리는 거는 이렇게 미국의 금리를 최고로 높이면 달러가 세계 으뜸 통화가 되는 거죠.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하는 코스트를 20% 이상을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단적인 예가 6, 7월 달에 기름값이 한참 비쌌지 않습니까? 갤런당 5불이 넘었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물론 미국이 비중률을 풀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달러의 값어치가 20% 이상 상승했다는 얘기입니다. 수입가격이 떨어졌다. 맞습니다. 원 배럴 한 깡통 사갖고 올 때 118불 주던 게 지금은 87불만 줘도 사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논리로 모든 수입에 대한 부분을 가격을 싸게 갖고 들어와서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제일 주 목적인 겁니다. 당분간 어디까지 갈 걸로 보이냐면은 4.75에서 5%까지 갈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미국 애들은 원래 할 때 그렇게 합니다. 쎄빠하게 해갖고 자기네 먼저 탈출하고
나머지는 뭐 죽든 말든 신경 안 쓰는 거고 그게 2008년도 때 그렇게 했었습니다. 미국이 똥을 싸질렀는데 주변 국가들이 이제 방구 맞고 다 기절하고 얘네들만 먼저 탈출했죠. 똑같은 논리입니다 지금. 똑같은 논리인데 미국이 전 세계적으로 돈을 제일 많이 풀었거든요. 근데 이 돈을 우리가 벌어서 뭔가를 하기에는 이 방법 말고 좀 더 깔끔한 방법은 없을까? 이자를 높여서 다른 나라의 돈의 가치를 떨어뜨리면 수입하는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하지만 올해는 못 가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테슬라나 이런 애들, 애플이나 이런 애들이 기업들의 실적이 악화되죠. 근데 또 미국 사람들은 개인 기업들 어느 정도 작살나는 건 신경 안 씁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바이든 선생이 나와서 엑소모빌 족친다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지금. 기름을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그 회사 사람이 나와서 그 얘기를 했으니까요. 자기는 돈을 냈다고. 얼마나 많이 벌었으면 돈을. 달러 강한데 액화가스 전부 유럽에 나가는 수출용은 전부 미국에서 나가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잠근 다음부터. 그러니까 미국은 러시아가 계속 미사일 쏴대고 하는 게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지금 얘네들은. 덕을 보고 있어요. 네, 덕을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만든 거 아니고 페니메이가 무기 장사까지 잘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무기 실험 다 거기서 해보고 있고 지금 다 해보고. 어떤 게 잘 먹히나.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제 앞으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세력이 더 약화될 걸로 보는 게 미국의 강력한 무기의 맛을 봤기 때문에 함부로 못 가볼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페니메이에서 예상하는 내년도 포캐스트인데 여기 보시면 이게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이게 10월달에 페니메이가 발표한 건데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를 보시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미 작년에 4.8, 5.3, 6.7 높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통화를 긴축을 했어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근데 제롬 파월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충분히 통화 컨트롤 하에 있고 일시적인 거라고. 그렇지 않죠? 일시적이지 않고 계속 늘었죠. 급기야 올해 8%를 넘게 됐고 8.6, 8.3, 7.6으로 떨어질 거라고 보는 겁니다. 이번 마지막 10일, 11, 12에는 이전보다는 조금 떨어질 걸로 나왔지만 제가 볼 땐 요거보다 높을 걸로 봅니다. 조금 더. 그 7.6이 뭐예요? 물가 상승률. 물가 상승. 물가 상승 이게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인데. 인플레이션 프라이스. 근데 얘네들이 예상하는 걸로는 2023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이 5.8, 3.7, 2.9, 2.5인데 이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를 구성하는 거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로서리 이제 뭐 비행기값, 렌트비, 주거 비용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렌트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40%입니다. 이게 빨리 떨어지지 않는 이유는 렌트라는 거는 매달 계약하는 게 아니고 1년, 2년 단위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싸게 계약한 애들 거가 수치에 모이려면은 그 시간만큼을 기다려줘야 되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렌트비가 데피니틀리 내려. 이미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떨어지고 있는 게요. 이제 혼자 아파트 살던 애들이 혼자 안 살고요. 방 2개짜리를 했으면은 방 하나는 친구한테 렌트 놓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파트에 대한 디맨드가 사람이 줄었다가 아니고요. 사는 방법이 바뀐 겁니다 지금. 엄마 아빠 집으로 다시 캥거루처럼 들어간 애들도 생겼고, 네 많습니다. 그래서 뉴저지 렌트도 그런 식으로. 아마 트렌드가 좀 떨어졌죠.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보여드리고자 했던 부분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non-farm이라고 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미국 내에 있는 비농업 부분,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뺀 나머지 서비스나 매니팩처링의 일자리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요번 포스코로부터는 많이 줄어드는 걸로 예상돼 있죠. 83, 15, 내년 세컨코로부터 마이너스 20만 7천입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실업률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 밑에 그래서 실업률이 4.2, 4.8, 5.3, 5.7로 올라갔죠. 효과를 그건 보는 일자리가 줄어든다. 그렇죠. 일을 필요로 하는 회사의 숫자가 줄어들 거라는 얘기예요. 이미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타격을 받았잖아요. 제 손님들 중에도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서 잡 오퍼 에러 받았다가 캔슬된 애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지금. 너 안 와도 돼요. 그러는 애 많고요. 페이스북도 네, 페이스북은 뭐 아직 그냥 75%. 다작이 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 홈워크로 일했던 애들 안 돌아올 거면 니네부터 자를 거예요라고 하는 회사들이 많아요. 이게 잡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리포트가 나와갖고 누구부터 잘라야 되나 봤더니 얘들부터 잘라야겠다. 요번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라는 회사를 인수했잖아요. 그리고 주식 상장 폐지시켜버리고 지가 개인 회사를 만들었는데 트위터에 일하는 애들이 인도. 정말 겁대가리 없이 인도인지 어딘지 모르겠지만
계속 홈워크를 하게끔 해줘요라고 했더니 트위터가 일론 머스크가 그래도 집에서 푹 쉬어라 50% 잘라버린 겁니다. 50% 집에서 일해라. 이제 그런 사람들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 가능성이 높죠. 이번에 또 저거를 4%까지 높이게 되면 주식도 일단 영향을 받을 거고 다 뭔가 주춤할 겁니다. 가장 힘들 걸로 보는 거는 내년 퍼스트 세컨 쿼터까지는 그래도 힘이 들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한테 계속 올라가. 이자보다는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바이어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발굴하는 거가 훨씬 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거고 하지만 그래도 뭐 새벽이 길어도 해는 뜨듯이 내년 third, fourth quarter에는 조금 낮을 걸로 보입니다. 왜? 인플레이션 레이트 줄어들지만 unemployment rate이 5를 넘게 되면은요, 페드는 이때부터 이자를 낮춰야 되고요. 요거 다음 연도 2024년도에 선거가 있죠. 대통령 선거인데 그때 우리 바이든 선생님 그때까지 살아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사람이 그 대통령 선거를 이기려면은요 반드시 first, second quarter까지는 경기가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옵니다. 이번 선거도 하원은 넘어갔습니다. 공화당으로. 상원까지 제끼는 날이면 이건 진짜 큰일 나는 거고. 제낄 것 같아.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얘기가 이겁니다. 보시면은 모게지 뱅커가 예상하는 2023년도에 이자는 5.4까지 갈 것 같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제가 만든 거 아니고 10월 24일 날 블룸버그에서 제가 찾아서 스크랩을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부분은요. 28에서 38살까지 가장 우리가 타겟으로 퍼스트타임 홈바이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숫자가 자그마치 5천만 명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5천만 명의 숫자 중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의 숫자는 불과 39%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들은 다 렌트를 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엄마 아빠랑 같이 살던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우리한테 중요한 그룹이냐면요. 미혼인 사람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 그럼 세금이 비싸겠죠. 그렇죠? 아까 제가 그래서 세금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린 이유가 바이어분들하고 설명을 할 때 에이전트님들이 조금 더 이 사람의 신상을 잘 좀 파악을 해보시면 정말로 이 사람들이 지금 이자에 사는 게 맞냐? 세금 공제와 바이다운을 쓴다면 이 사람들 싸게 살 수 있다면 안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안 산다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설명. 자, 이자 내년에 5.4%까지 떨어진다는 얘기는 우리한테 제일 힘든 이 시기는 바이다운으로 손님들한테 이 힘든 시기를 자기들 돈 안 들이고 벗어날 수 있게끔 해보자는 얘기죠. 2-1으로 간다는 얘기는 앞으로 2년이니까 대통령 선거 2024년도까지는 이걸로 손님이 100% 안심은 아니겠으나 지금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7년 암 갖고 있었는데 그것도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거죠. 근데 7년 동안은 그래도 많이 베네핏을 보신 거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컨셉이. 거기서 네. 모기지가 5.4%까지 간다는 건 모기지 이자율 얘기하는 네,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러니까는 30년 고정. 네, 30년 고정. 근데 이게 여기에 특정하게 언제부터라고는 하진 않죠. 이게 무슨 점쟁이가 아니니까 이게 폴스코어 정도부터입니다. 이 폴스코어로부터 될 거라고 예상하는 거에는 제가 그 이전에 설명드린 이 실업률과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내년 2023년 1월부터 3월 사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폴스코어. 마지막. 스코어를 제가 발음이 조금 죄송합니다. 9월부터 12월. 이게 4 이렇게 할 거예요. 그 5.4가 third, fourth quarter가 될 거라는 거가 실업률이 증가하는 시기와 겹치게 된다는 얘기예요. 페더럴 리저브는 제가 볼 때는 저도 싫습니다만 페더럴 리저브가 이자를 최대한 빨리 올려줘야 되는 거는요. 지금처럼 질질 끌고 다니면서 피 다 흘리면 안 돼요. 올릴 거면 빨리 올리고요. 최단 기간 내에 이걸 끝낼 수 있게끔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막 하도 말이 많고 다음 주 화요일 날 선거하지 않습니까?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제롬 파월한테 아주 난리가 났어요. 막 협박 편지 보내고 진짜로. 죽인다고 그랬어? 네, 죽인다 그러고 뭐 난리 났는데 또 제롬 파월은 또 공화당 사람이기도 하고 자기가 미국 역사에 가장 안 좋은 인플레이션을 남긴 페드 의장으로 남기를 원치는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꿔 얘기하면 지가 할 길 간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가겠다. 그래놓고 지는 작년 10월에 주식 다 팔았더라고요. 잡아 넣어야 돼 저런 것들은. 보시면 잡 스트롱한 걸로 나와 있고요 지금. 이게 스트롱하기 때문에 집이 한꺼번에 무너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잡이 무너지면은 위험할 수가 있겠죠. 페이먼트를 못 낼 수가 있으니까. 포베런스라는 거 들어보셨죠? 코로나 터졌을 때 집값 안 내게끔 해줬잖아요. 이거 하지 말았었어야 되는 건데
이걸 하는 바람에 리스팅이 안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집 페이먼트를 안 낼 수가 있게 됐는데 원래는 6개월로 했다가 그 다음에 12개월로 했다가 바이든이 취임하면서 기분 좋아갖고 18개월까지. 그러면 한 달에 3,000불씩을 18개월 안 냈으면 54,000불 안 냈다는 얘기잖아요. 이 돈으로 주식하거나 동전 사거나 집도 사거나 이 짓 하다 보니까 맞아. 집을 팔면은 난 어딘 가서 렌트를 내야 되는데 안 내도 되니까 집을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포베런스란 건 원래 밀려있는 54,000불을 끝나는 엔딩 피리어드에 한꺼번에 다 갚는 게 포베런스인데 이걸 또 친절하게 융자 금액에 얹어줬어요. 얹어줬는데 집값이 그거보다 더 많이 올라요. 집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팅들이 굉장히 박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너무 이렇게 비정상적인 걸 오래 써먹으면 비상약도 반짝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들이 집값이 이렇게 오르니까 내 거는 렌트를 돌리고 내가 이사를 가보고 조지아는 이게 횡행했죠. 아무래도 많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인벤토리 많이 늘고 있지만 그래도 충분치 않다라고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리스팅에 나와 있는 기간이 길면 길수록 집값 많이 떨어진다고 뭐 에이전트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조지아 얘기. 아니 이건 내셔널. 내셔널. 네. 저를 너무 조지아 쪽으로 몰고 저희 10개 스테이트 하고 있어요. 조제 얘기하면 안 돼. 조제 얘기는 개인적으로 여기 다른 분이야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2020년, 21년도에 집값이 9.1%, 16.9%니까 합이 26%가 올랐죠. 진짜로 이렇게 집값 오르는 걸로 횡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는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이란 게요. 아 우리 집은 뭐 1.3까지 갈 것 같아요. 뭐 자기들이 에이전트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 팔았어야. 그렇죠, 팔았어야죠. 안 팔렸어요. 그 희한한 게 와서 상담 받고요. 그래도 이 집을 파셔서 이걸 현금화하시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기분 확 나쁘게 간 사람들은 집을 팔았고요. 아 그럼 선생님 말씀 따라야죠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살고 있어요. 희한하죠. 더 욕심을 낸 거죠. 희한하죠. 아, 사람들 진짜? 욕심이란 게 더 욕심 낸 거. 주식도 똑같은 겁니다. 오르면 팔 것 같잖아요. 안 팝니다. 왜냐면 더 올라. 그 다음 단계가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500까지 가면 얼마야? 이 생각하기 시작하면 못 파는 거죠. 지금 집이 몰린다라는 건 사람들이 셀러들도 더 기다리면 내가 이만큼 챙기는 거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지금 빨리 해서 내 빚부터 빨리 정리를 하고 집값이 조금 지금보다 떨어지면 난 그때 다시 사야겠다. 이게 이제 한꺼번에 분위기가 몰리는 거예요. 10월 달에는 확실하게 조지아는 적정 수준보다 25% 이상의 더 리스팅이 늘어난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자기가 사는 집 하나 갖고 그렇게 순발력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아, 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 손님 중에 정말 2년에 한 번씩 토끼팀을 뛰어갖고 한 30만 불 모으신 분이 있어요. 짐을 안 풀어요, 이 양반은. 지하실에 그대로 놔두고요. 그냥 토끼팀을 계속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주의사항에 대한 부분은 그냥 제가 맨 마지막에 한번 넣어놔봤습니다. 요즘에는 컨틴전시를 받아주기 시작합니다. 이건 5개월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였거든요. 조지아도 뭐 인스펙션 컨틴전시 이런 거 집어넣었다가는 불경죄로 잡혀갔는데 요즘에는 다 받아줍니다. 어프레이저, 파이낸싱 컨틴전시, FHA 넣으면 걔네들이 FHA로 보내면은 FHA하고 VA 융자를 왜 셀러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리스팅을 해보시겠 알지만 워낙 까다롭지 않습니까 이게? FHA, VA는 거버먼트 융자이기 때문에 컨틴전시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융자가 안 나오거나 밸류가 안 나오면 셀러는 무조건 어니스먼을 돌려주게끔 돼 있습니다. 인스펙션 했을 때 집에 하자가 있는데 그걸 안 고쳐주면 얘네들 법으로 무조건 돈을 돌려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셀러는 싫죠.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절찬리에 받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없어서 못 받으니까 난리가 났어요. FHA든 VA든 전혀 상관없고. 거의 FHA 아니에요? VA도 많아요. VA도 많습니다. 버지니아 같은 쪽죠. 네. VA는 뭐 할 수 없지만 네. FHA는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이 모기지. FHA 마켓 쉐어가 높아진 게요. 컨벤셔널 론과 VA 론과 FHA 중에 어느 게 이자가 제일 낮을까요? FHA요? VA 론입니다. VA는 군인 융자가 제일 이자가 낮고요. 예를 들어서 컨벤셔널 론이 지금 오늘 이자가 7이라면 VA 론은 6.12입니다. FHA는 6.5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FHA를 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은 지니메이라는 데서 발행을 합니다. 지니메이 채권 가격 자체가
페니메이 프레디 맥 채권보다 가격이 좋아요. 그래서 이자가 낮은 겁니다. 보도율이 없다는 얘기죠. 이게 거버먼트가 보증을 서준 거예요. 그렇죠. 정부 보증. 페니 프레디도 반민 반관이었었어요. 반은 민간이 갖고 있었고 주식을, 반은 나라가 갖고 있었는데 2008년도에 홀딱 망하면서 나라가 다 흡수를 하긴 했죠. 근데 바이어가 내가 컨벤셔널 모게지하고 FHA 모게지하고를 알아요? 아니면 은행에 가서 어플라이 할 땐 거의 FHA 저희가 가르쳐 드리죠. 예를 들어서 기준은 이렇게 됩니다. 손님이 컨벤셔널 론이라는 거는 손님의 크레딧 스코어가 만약에 700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하면은요. 이자가 틀려지고요. 모게지 인슈런스 금액이 틀려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지만 PMI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프라이빗 모게지 인슈런스 약자거든요. 모게지 융자 보험을 들어주는 회사들이 일반 사설 회사라고요. 미국 전역에 6개밖에 없습니다. 얘네들이 모든 융자 보험을 들어주는 건데 얘네들은 이 손님의 크레딧 등급에 따라서 보험료가 틀려요. 만약에 선생님이 크레딧 스코어 800, 저는 680이면 50만 불 빌린다고 치면 선생님보다 제가 3배가 높습니다. 그러나 FHA 융자는 모든 분을 평등하게 만민평등으로 합니다. 정부가 620이든 660이든 750이든 무조건 0.85, 0.8. 근데 누가 컨벤셔널로 가려고 해요? 크레딧 좋은 사람들은 컨벤션이 낫죠. 왜냐면은요. FHA 모게지는 나라에다가 상납해야 되는 어프런트 모게지 인슈런스 프리미엄 1.75%가 있거든요. 아니, 50만 불 빌리는데 1.75면 얼마냐 이게. 피가 틀려. 피가 틀리기 때문에 8,000 원입니까? 컨벤션이 낫지. 엄청나게 또 한 비싸죠. 가지는 칸도는 FHA 어프로블이 난 칸도로 해야 돼요. 맞아. 그러니까. 벅에는 별로 없어요. 아시죠? 그래서 민접학 같은 때도 힘들어. 네. FHA는 까다로운 게 만약에 컨도미니엄이다 그러면 콘도 프로젝트가 FHA를 주관하는 허드 하우징 얼반 디벨롭먼트 주택 이 도시개발공사에 등록이 돼 있고 어프로브가 돼 있어야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차이점이고 얘는 뭐 미국에서 군인 그러면 비행기 탈 때도 제일 먼저 나 태워주잖아요. 놀랐어요 제가. 제가 이번에 VA론 하는데. 네. 선생님께서요? 네, 아니 제가 이제 제 손님이 아 예. 이걸로 집을 사는데 집을 못 샀어요. 다 싫어해가지고. 네. 근데 요번에는 그냥 무조건 웰컴한. 조지아에서 여기서 여기서도 벌써. 분위기가 벌써 네, 여기 이제 단풍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가져오라고. 그러니까 이 VA론 같은 경우는 모게지 인슈런스 자체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융자 보험 자체가 없습니다. 0% 다운해도. 본인은 좀 갔다 오는 근데 게 도움이 많이 저도 근데 가고 싶은데. 프로퍼리 텍스도 안 낸다는 거 가져가고. 맞습니까? 네? VA 융자 받는 사람들이 프로퍼리 텍스. 아예 그렇지는 않죠. 세금 내야 됩니다. 세금 내야죠. 그것도 세금 인컴이 있어야 VA가 나와요. 인컴이 그렇죠. 없으면 인컴이 있어야 VA가 됩니다. 아무리 군인 나왔다 해도 VA, FHA 단점은 세컨홈이나 인베스트먼트는 아예 할 수가 없다는 거. 인컴이 좋다. 인컴이 필요해야 돼. 한 달에 2만 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아무거나 다 괜찮습니다. 아니 근데 이 어차피 그저 투원 바이 다운 한다 하더라도 셀러가 그럼요. 어그리 안 하면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거 돈이 나오는 설명드리는 데가 거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바이오가 못 사. 입장이나 여기 상황을 모르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없을 때보다 하나를 더 툴을 갖추셨으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그 뜻인 거지 우리 여러분들이 나가서 이거를 막 이렇게 장려해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빨리 집값 떨어진다.